안녕하세요. 몸신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균 수명,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90세까지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암보다도 치매라든지 중풍 같은 것들을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암은 말기라고 하면 기한이 좀 정해져 있는데, 치매나 중풍의 경우는 그 질환이 생긴 이후로 얼마를 내가 더 살아야 할지 참 내 자식들한테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거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내가 아프고 불편한 건 그런데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냐죠.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게 6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90세까지 30년 동안 아프게 장수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젊어서는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 한다고 하는데 60세 넘어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자식이 잘 되고 돈이 많아도 내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은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려를 떨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대인이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60부터 예전에 비하면 뭐 60세도 나이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9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를 보면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하는 원인을 보면 각가지 그 초가공 식품들, 거기에다가 당분, 음료수라든지 뭐 설탕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스트레스, 과로, 그 다음에 음주, 흡연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성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 생활 습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아프게 되고, 근데 아픈 채로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병장수하는 우픈 현실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중풍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른 나이에 오기 시작한다는 게 지금 우리 걱정입니다. 30대에서도 벌써 혈압약을 복용하고 당뇨약을 먹는 예도 주위에 충분히 많죠. 이러니까 60이 되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90까지 죽지도 않고 30년 동안 계속 아픈 상태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치미병이라고 하죠. 병이 생기기 전에 생활 습관으로 그것을 치료한다. 병이 되기 전에 그걸 치미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효율 면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 병 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식이 습관과 운동 습관인데요. 식이에서는 특히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치미병에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에서 면역세포의 약 70%가 생성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먹어주는 음식이 바로 장 건강이 되고, 장 건강이 면역이 돼서 면역이 우리 몸을 병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유산균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줘서 발효 음식들이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즉 유익균이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균을 많이 섭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또 섭취해줘서,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을 섭취해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함으로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적절히 내 몸에 유지가 되면 장이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장이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지면 우리 면역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강해짐으로 해서 각종 질환 질병을 예방, 그러니까 치미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장수, 무병장수하는 분들의 어떤 식단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 해서 그 세 가지를 오늘 찾아봤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식단,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현미입니다. 우리가 쌀을 처음에 이제 도정을 할 때 거의 깎지 않는 것, 구분도라고 하죠. 90%를 남겨놓는 것, 구분도가 이제 현미가 되겠죠. 7분도까지 현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5분도 이하로 가면 이제 백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5분도는 거의 쌀의 영양분, 쌀겨 같은 것들을 다 깎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이 적고 식이섬유는 이미 거의 다 깎아낸 상태의 쌀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왜 이렇게 백미를 먹는 것일까요? 바로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뭐 잡고기 섞인 밥은 어르신들은 좋아하죠. 건강한 밥이구나. 흑미라든지 뭐 콩이라 녹두라든지 이런 잡곡, 보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건강한 밥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식당에 가면 어디 그렇습니까? 너무나 하얀 밥이죠. 기름지고 진짜 공깃밥만 먹어도 맛이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맛이 좋죠. 하지만 영양 성분이 많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속껍질을 다 깎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있고, 하지만 반대로 건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현미도 가끔은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소화가 안 되니까 현미를 안 먹을래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현미의 도정 정도를 조절해서 이 이퀄라이저 같이 뭐 7분도에다가 9분도를 좀 섞는다든지 7분도만 먹는다든지, 그러다가 좀 적응이 되면 좀 더 그 비율을 현미 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는 열외로, 예외로 치고요. 우리 보통 소화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현미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식이섬유는 우리 체외로 배출될 때 우리 몸에 독소라든지 중금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흡착해서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논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불필요한 것들을 싹 내 몸에 붙여서 체외로 배출하는,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장암을 예방하게 됩니다. 대장암은 대변과 내 대장이 오래 만나는 시간이 길수록 염증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대변이 빠르게 배출됨으로써 대장암이 생길 만한 기회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현미밥을 먹는 것이 흰쌀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고, 여기는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현미와 백미의 흰쌀밥의 GI 지수가 약 한 3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30이면 굉장히 큰 정도죠. 그래서 현미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 공통점,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약간 이 역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맵고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매운 것이 적절히 얼큰한 정도면은 뭐 소화도 촉진되고 몸에 열도 내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매운 김치고, 요즘 SNS에 유행하는 김치가 있어요. 칼국수집인가 어디서 만드는 실비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나 이 매운 불닭같이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어떤 그런 유행도 있습니다만,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유익하진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김치 유의하실 점, 그 두 번째는 바로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 보면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배추를 절인다든지, 그러니까 김치 재료를 절일 때 소금 들어가고, 무칠 때 소금 들어가고, 그 속 만들 때 또 소금 들어가고,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소금, 염분이 적은 김치를 드시길 권해드리면서, 이 김치가 왜 이렇게 우리 장수에 도움을 주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유산균이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효된 유산균만 있느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배추라든지 각종 채소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우리가 한꺼번에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병장수하는 음식으로 김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김치에는 우리 배추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갈 수 있고 무도 들어갈 수 있고 마늘, 생강, 우리 건강에 좋다는 많은 식재료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짜지 않은 김치를 양껏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식단, 그 다음은요 바로 건강한 차 문화입니다. 차라고 하면 커피, 녹차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건강차라고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미자차. 오미자차는 우리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죠. 오미자는 5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신맛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미자를 너무 진하게 달이면 시고 떫어서 못 먹어요. 하지만 이 시중에 판매하는 상품들 오미자차 보면 상당히 향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우리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생강차가 있는데요, 생강차는 소화기에 도움이 되죠. 생강은 좋은 소화제입니다. 그런데 생강은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나 기침하시는 분들, 몸이 찬 분들은 생강차가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이외에 결명자차라는 것은 우리 눈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두충차는 우리 골격을 좋게 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화차 역시 향도 좋지만 우리 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고요.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 더부룩하다 이럴 때는 매실차를 드시면 천연 소화제가 되겠죠. 이 매실에는 또 연육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기 요리를 할 때도 매실액을 넣는데요, 이 매실차가 속이 더부룩할 때 도움이 되고요.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회복, 그다음에 감기 예방이라든지 감기 후유증에도 이 유자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차도 우리 구수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표적인 차였죠. 녹차도 여러 가지 성분들 때문에 항염 작용이라든지 이런 유효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녹차를 너무 과하게 드시면 또 카페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녹차는 하루에 한 잔 정도 오전에 드시는 걸로 대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건강차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건강차를 통해서 무병장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병장수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무병장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면역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병장수의 그 비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음식 중에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병장수하는 생활 습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